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회계의 개념과 재무제표,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란 무엇인가? 자, 이게 회계의 기본을 이제 배우는 시작입니다. 회계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계, 거래 이런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포인트 한번 잡아 볼게요.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 어떤 사정? 기업의 내부에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를 왜 하느냐? 이런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회계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이 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회계의 정보 이용자 과연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교재 보시면은 총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영자입니다. 자, 경영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표자, 경영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경영 활동은 회계 정보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또는 처음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정확하게 달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용을 한다, 회계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요. 설정을 할 거고요.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신제품이 개발이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이 신제품을 만들고 나서 달성하려는 목표,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지금 회사의 상황,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물론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산 부채가 얼마고 우리 회사의 매출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런 것들 정보를 알아야 추후에 의사결정, 투자를 더 할 것인지 투자를 더 받을 것인지 신제품 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이용을 하죠. 자, 두 번째 투자자입니다. 자, 보통 투자자와 채권자가 나오면 처음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자, 투자자와 채권자. 투자자는 이제 주주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주. 투자를 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나는 뭘 받고 싶냐면 배당금이 받고 싶어요. 자, 배당금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주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주주.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회사에 투자를 해서 받고 싶은 건 배당금, 혹은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주식의 가격 상승 등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회사는 나한테 배당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얼마나 가치가 오를 것인가. 자, 그래서 투자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는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채나 이런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원금도 회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이자는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결국에는 좀 투자자와 비슷하게 돈을 좀 투자하는데 괜찮은 걸까? 이 기업 안전한가? 자,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업원 보도록 할게요. 자, 종업원이라고 하면 본래 좀 기본적으로는요, 사원?
아니면 근로자를 얘기를 해요. 자,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저희 회사 재무제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회계 정보 이용해 본 적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다수일 거고, 저 역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저희 회사의 뭐 회계 정보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종업원은 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느냐? 자, 혹시나 이제 연봉 협상.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인강을 찍을 때는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연봉 협상. 자, 연봉 협상 해보셨어요? 라고 하면 막 손을 드는데, 사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연봉 협상이 아니라 뭐죠? 연봉 통보죠. 아, 너 이번에 이만큼 올랐어. 너 이번에 이만큼 올랐어. 근데 사실은 협상을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이제 회계 정보를 알아서 우리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안다면 협상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내가 연봉 협상을 좀 더 크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조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좀 희생하는 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지. 그럼 연봉을 올해는 조금만 하고 내년에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좀 더 많이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재직을 계속 해야 되는지 뭐 이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도 회사의 좀 정보를 안다면 여러분들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업의 장래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종업원은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정부기관이 있네요. 정부기관. 자, 국세청, 세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세금을 추징할 거예요. 어떻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자 이렇게 법을 각각 구간별로 두었습니다. 구분해서 두었죠. 왜?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냐? 재무제표, 회계정보를 이용해서입니다. 자, 마지막에 소비자죠.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 우리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물건을 사면서 사실 그 회사의 이 재무제표나 회계정보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럴 수는 있겠죠. 뭐 S전자, L전자 뭐 이런 데들은 사실 우리가 뭐 재무제표 뭐 보지 않아도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건데, 중소기업에서 발명한 무슨 제품 너무 보기 좋고 뭔가 획기적이고 꼭 사고 싶어. 그런데 그걸 샀을 때 추후에 기업이 혹시나 잘못돼서 망해가지고 내가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그 가격에 주고 사는 게 좋은가? 혹은 내가 조금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사후 서비스가 확실한 뭐 S전자나 L전자 혹은 다른 그런 대기업들의 물건을 사는 게 좋은가? 고민하게 되실 때 그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재무제표, 회계정보 이용해서 여러분들 구매 의사를 결정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까지 총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회계를 이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저희가 지금 배울 건 재무회계를 배울 거예요. 왜냐면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혹시 나는 전산회계 1급도 관심이 있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나중에 관리회계 부분 안에서 이제 원가 부분이 전산회계 1급에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원가를 보시게 될 건데요. 우리가 분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끔 이론 문제에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가 좀 크기 때문에 방향을 좀 이동을 해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편하게. 자, 첫 번째,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저희가 정보 이용자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는 공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공시가 돼요, 여러분. 공시. 자, 공시는 정보가 공개된다는 얘기고요. 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 물론 내부도 포함이 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을 한다면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큰 분야가 관리회계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 원가회계를 예를 든다면 원가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자료예요. 내부 자료예요. 원가가 공개가 된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원가를 정보로 안다. 그럼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면 더 저렴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야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뭐 이익을 더 볼 수도 있고, 자, 그런 방향 때문에 원가는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용할 수 있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특징이죠. 왜냐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정보를 이용하느냐? 자, 재무회계는 공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 채권을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투자 의사 결정에 사용이 된다면 이 관리회계, 원가회계는요. 자, 관리회계는 크게 뭐 성과평가를 하는 직원들의 성과평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영 의사 결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경영자가 직원들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혹은 이 원가 부분에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원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의 특징. 자, 아직 배우지 않은 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말씀드리지만 이제 회계를 시작한다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과거 지향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관리 회계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 공시된다고 했죠. 자, 2019년 1월에서 12월 31일 자료는 보통 언제 공시가 되냐? 1년치 마감된 후에, 물론 반기 분기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2020년 다음에 뭐 1월 혹은 3월 내에 공시가 됩니다. 보통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용하려는 이 시점에는 2019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최근 게 언제야? 2018년 거라는 거죠. 과거 지향적입니다. 자, 과거의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신뢰성 있는 정보라는 거죠. 이미 다 지나간 후에 확정돼서 나에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료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의 특징에서는 과거 지향적 신뢰성이 같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원가회계, 관리회계는 왜 하는 거죠?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의사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원가를 예를 들자면 신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거예요. 신제품 개발할 건데 지금 내가 직원한테 나 이거 신제품 개발하면 뭐 매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원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서 써와.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딱 받았어요. 아, 원가가 100원 정도? 아, 이렇게 하나 팔면 내가 한 10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봤을 때, 아, 그러면 신제품 출시하자, 만들어라 라고 의사결정 내릴 수 있겠죠. 미래지향적입니다. 조금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의 정보를 갖고 온다기보다는 아마 이걸 만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미래지향적.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뢰성 있는 정보인가요? 아니에요. 신뢰성이 있으려면 확정이 딱 지어지고 정확한 정보여야 하는데 사실 신뢰성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목적 적합하다. 내가 지금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하려는 이 시점에 있는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목적에 맞게 적합한 그런 정보가 관리회계, 원가회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그게 기본이긴 한데요. 정기 보고가 기본이긴 한데 뭐 어떤 회사는 분기마다, 반기마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물론 뭐 투자자나 채권자한테 정보를 알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자,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 필요 시점에 따라서 대표자가 해와 하면 그때, 가져와 하면 그때 만들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기준은 재무회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료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준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재무회계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어떤 게 있었죠? 정부기관이 있었어요. 자, 그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거기 때문에 A회사, B회사, C회사 모두 다 기본적인 기준 하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게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관리회계는 그런 기준이 필요 없죠. 우리 경영자가 막 그림을 좋아한다 그럼 좀 그림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리 관리자는 맨날 와가지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보고서의 첫부터 끝까지 다 글로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연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이 PPT 지금 3장 봤는데 나 이제 접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제 책을 반품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회계는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는 아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인강 찍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저는 처음에 회계를 전공했을 때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극과에 가면 좋다 막 이렇게 해서 전공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대학을 이틀 나가는 해 이틀째, 대학 수업 이틀째, 아 이건 나의 길이 아니구나, 이건 관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회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잘 못했어요.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이 온 거잖아요. 지금 회계 너무 재밌어 하고 회계가 나의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다른 강의를 듣고 회계가 재밌어서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회계 연도는 재무 상태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재무 상태표 얘기를 하는 거고, 경영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손익계산서 얘기를 해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괜찮아요? 자, 회계연도는 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이고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전산회계 1급에 가면 이거 좀 바뀔 수 있어, 1월 1일부터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설명드리겠지만,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기본이고 우리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회계 단위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런 장소적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분들은 아직 학생인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본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공장, 지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재무제표 어떻게 작성하냐? 기본적으로는 본사 하나, 공장 하나 이런 식으로 원래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장소적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기본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구분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배우실 거냐면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 그럼 뭐가 자산, 부채, 자본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산은 장래에 기업이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쵸? 저 처음에 배웠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세무회계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은 왜 그렇게 말을 꼬아놨을까요? 그냥 된다 안 된다 하면 되는데 되지 아니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좀 이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나는 현금이 있으면 현금, 내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럼 그 통장, 내가 지금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회계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거 수익을 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채 얘기를 해볼게요. 부채는 미래의 현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빚.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럼 저는 뭐가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뭐가 생겼죠? 빚이 생겼어요. 갚아야 할 빚.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본입니다. 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주식을 사죠. 자, 그럼 자본은 그런 주식,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걸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을 설명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자본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자산에서 부채 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거 빼는 거, 그게 자본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수익,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수익은 어떤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획득한 이익. 자,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이잖아요. 자, 어떤 것만 볼 거냐? 보통은 기본적으로 주된 영업 활동은 상품 매출.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품 매출도 있고요, 뭐 배당금 수익도 있고요, 뭐 부동산 임대 수수료도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상품 매출 또 상품 매출이 주된 업종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품 매출만 보실 거예요. 우리가 매출하는 거 그게 수익이에요. 자, 비용은 반대로 내가 그럼 이 상품 팔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품을 팔 거예요. 근데 팔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품을 사와야 돼요. 자, 상품 원가가 되는 거죠. 내가 사오는 거 그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직원을 거느려야 된다. 직원이 있다. 그럼 직원한테 뭐 줘야 되죠? 급여 줘야 됩니다. 자, 급여.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 14페이지에 계정 과목별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안에 그럼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을 제가 쫙 나열을 해뒀는데 이제 이거 보면 더 점점 하기가 싫어지죠. 원래 이제 보통 대학에서는 암기하죠. 그래서 시험을 봐요. 왜냐면 빨리빨리 암기하는 게 뭐에 도움이 되냐면 뒤에 가서 분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기가 과연 효과적인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즘 학생들은 이제 해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저희 지금은요. 보기만 할 거예요. 보기만 하고 여러분 암기 안 하실 거고요. 나중에 분계를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혹은 문제 풀 때 잘 모르겠다. 2페이지 혹은 제가 챕터별로 자산부채 자본별로 관련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서술을 해뒀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그냥 나열만 해드릴 거고요. 뭐 자산 중에서는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있죠? 자, 현금 있습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거, 저만 좋아하나요? 현금. 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자, 통장.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취업하시게 되면 혹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급여 어디로 들어오죠? 제 통장으로 들어오죠. 자, 기본적인 통장을 저희는 보통 예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상품을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입 매출금. 제가 상품을 매출했는데 어음으로 받았다. 받을 어음. 돈 빌려줬다. 돈 아직 못 받았다. 계약금, 상품, 차량, 건물, 비품, 자, 이런 것들이 자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채. 내가 갚아야 할 때 빚이라고 얘기를 했죠. 빚. 외상 매입금, 상품을 샀는데 제가 아직 돈 안 주고요. 나 외상으로 살게. 이런 느낌. 지급어음. 제가 상품을 사왔는데 어음으로 지급한 거예요. 지급어음. 자, 그 다음 내가 외상으로 사온 거, 뭐 돈을 빌려왔는데 아직 안 준 거 등등등. 자, 부채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요,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만 서술을 해뒀는데 사실 크게 자본 안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괜히 머리 아프게 그렇게 안 나오는 것까지 하지 말고 나올 때 공부하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거 아니어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죠. 자, 자본금 정도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 정도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상품 매출이다. 다음 비용은 이 상품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죠. 뭐 급여 우리 가장 좋아하고, 상여 진짜 주면 땡큐고요. 자급은 일용직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원들이 쓰는 모든 비용은 복리후생비 처리할 거고, 교통비, 택시비, 버스비, 여비교통비, 거래처랑 밥 먹고 골프 치고 선물 사주는 거 접대비, 전화요금 통신비, 자,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월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밖에 등등등등, 이게 모두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저는 계정 과목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계정 과목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는 이제 회계를 하려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분계라는 거예요. 분계. 자, 분계는 차변에, 대변에,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데 이게 분계예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작성하는 게 분계인데,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계정 과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급여가 들어가거나 상여가 들어가는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여기 XX 쳐놓은 건 금액. 그래서 이 발생된 회계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데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 대변도 마찬가지죠. 여기 밑줄 친 부분은 이 계정 과목들이 들어가고, 자, 얘는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게 우리가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강의. 저는 지금 오리엔테이션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문제, 마이크 문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너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찍고 있습니다. 자, 1강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야,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은 무조건 다 어려워요.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간 분명 재밌어 하시는 날들이 올 거라 저는 믿고요. 공부를 하다가 너무 궁금하다. 제가 이제 인강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교재로 독학을 하다가 진짜 너무 궁금해.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럼 공부가 안 되거든요. 더 이상 막혀서 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리려고 인강도 촬영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가지고 남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글을 달지 않더라도 회원분들이 알아서 답글을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답글이 너무너무 소름 끼치게도 다 100% 맞아요. 네, 그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나 봐요. 자, 이번 강의는 이제 회계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자, 모르셔도 괜찮다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죠. 일단 한 번씩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이론, 책 부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